네, 안녕하십니까, 쌤입니다. 오늘 이제 토요일 이제 세무사 1차 시험 종료되고 지금 시간이 1시인데 제가 문제를 이제 뭐 항상 저는 항상 시험이 끝나면 문제를 풀 거예요. 세무사든 회계사든 1차, 2차, 2차 다 마찬가지로 이제 중급회계에 대한 계산 문제 위주로 제가 실제 시험장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 건지 그리고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24년도 세무사 1차 시험은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 1번은 말문제니까 패스하고 문제 2번은 요거는 중급회계 부분과 살짝 벗어난 뒤에 부분이라서 일단 패스하고 3번부터 해서 문제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시작할게요. 자, 3번에 대한 거는 현금흐름표죠. 네, 현금흐름표 투자활동 재무활동은 제가 영상에서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문제풀이 틀 자체에 끼워 넣기만 하면은 답이 나와요. 보시면서 기계장치 삼각자산이니까 감가상각 두 개 항상 같이 나와요. 그 다음에 자료 보시면서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기초부터 투자활동 관련돼서 사건들이 어떤 게 일어나는지 보시면 기대장치에 취득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상각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처분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말금액이 나올 거예요. 자료에서 있는 거 다 채워주시고 처분 손익만 NR이 나온다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기초금액 기대장치 400 감가상각 2개 55,000원 기말에 기대장치 410 감가상각 2개 65,000원 그 다음에 자료 보시면서 단기 중에 기대장치를 10만원에 취득하였다. 취득 관련해서는 감가상각 2개는 움직이지 않죠. 돈 주고 그만큼 기대장치가 올라가니까. 그 다음 판단 감가상각 할 때 감가상각비 4만원 보고되었다. 감가상각 할 때는 기대장치 취득 원가 자체는 움직이지 않죠. 자료 보시면서 금액이 안 맞죠. 두 개 합치면은 500 근데 기말에 지키는 금액은 410 그러면은 9만원만큼 빠져나가겠구나. 잡아주시면 되고 감가상각 두 개 더하면 95,000원 기말에 지키는 금액이 65,000원이니까 3만원만큼 비밀 금액을 찾아서 넣어주시면 돼요. 자료 보시면서 취득 관련돼서 전부 다 현금 거래, 현금 유출에 10만원 처분 관련해서는 장부금액 그대로 6만원 얘는 손익이 나타났어요. 손익 찾아주시면 돼요. 단기 기계장치 처분이 만원만큼 있으니까 현금 유입에 7만원 두 개 합쳐주시면은 순현금 유출 마이너스 3만원 이게 정답이 될 거예요. 답은 뭐 여기다 기재할까요? 여기다 기재하면서 가도록 할게요. 현금 유출 1번 문제 3번 1번이에요. 저도 이거를 받자마자 바로 푸는 거라서 조금 틀리거나 중간에 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4번에 대한 걸 볼게요. 자, 어떤 유형인지 먼저 파악을 해요. 조건 변경 문제죠. 조건 변경 문제. 조건 변경은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다 유사해요. 다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일단은 X 1년 초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니까 동그라미 1번과 2번은 아마 정답이 아닐 거예요. 왜냐면 그건 조건 변경을 패스하고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아닐 거예요. 그럼 제가 실전이라면 3, 4, 5번 위주로 풀 거예요. 자, 조건 변경 문제 푸실 때는 첫 번째 조건 변경 전에 사채 장부 금액을 먼저 구해 주셔야 돼요. 걔 구하면서 1, 2번 다 정리가 되겠네요. 현금흐름 표시. 자, X 1년 초 M은 금액 100만원 표시할 8% 만기 5년 연속상환 자체네요. 하필 또 약간 조금 꼬아서 내는 건데 크게 어려운 건 아니라고 보여져요. 자, 원금 먼저 정리해 줄게요. 뭐 이렇게 상환을 한다 이거죠. 원금을 이렇게. 그다음에 이자는 항상 기초 기준으로 계산돼요. 그러면 X 1년도 이자는 100만원 기준으로 8%한 8만원. 그다음에 6만원, 4만원, 2만원 마지막에는 잠시만요. 다시 정리할게요. 80만원 이건 8만원 맞고 80만원 곱하기 8% 64,000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회계는 웬만하면 암산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8만원 64,000원 좀 귀찮네요. 6번 곱하기 8% 48,000원 그 다음에 16,000원씩 움직이죠. 이자가 32,000원 16,000원 이런 현금흐름을 가지고 있다. 1월 1일 금액 먼저 구할게요. 자, 이거는 뭐 노가다죠. 사실 이런 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패스하시는 게 좋고 아니면 또는 여기 뭐 3, 4, 5번 위주로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제일 깔끔하긴 할 거예요. 먼저 볼게요. 일단은 X 1년 1월 1일 이자율이 10%니까 10% 기준으로 280 곱하기 0.909 그 다음에 264 곱하기 0.8265 그 다음에 248 곱하기 0.7513 그 다음에 232 곱하기 0.6839 그 다음에
216 곱하기 0.6209 메모리 플러스 M을 눌러주시면은 951 637 동그라미 1번 정답이 아닐 거고 아니에요. 다음 동그라미 2번 그대로 구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곱하기 1.1 마이너스 280 해주시면은 이게 X2년도 1월 1일 금액 766809. 그 다음에 X년도 이자 비용은 곱하기 10% 해주시면은 76680. 정답 2번 아니죠. 그 다음 곱하기 1.1 마이너스 요거 264 해주시면은 자 조건 변경 실시하기 전에 사채 금액이 나올 거예요. 그 금액 구하는 게 핵심적인 부분. 579 481. 그 다음에 어떤 현금 흐름이 생겼는지 볼게요. X 3년 초 재무위기가 발생해서 동의를 받아 조건 변경 무이자로 옥면 말 원금을 일시상환 60만원 알았다. 사채 조건 변경은 우리가 실질적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판단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곱하기 기존 이자 10% 가지고 3년 현금에 써주시면 되겠죠. 60만원 곱하기 0.7514 금액 450780이라는 금액이 나올 거예요. 그 금액과 차이 금액을 비교해봐요. 579 482 12870일 즉 10% 여기 10%보다 크죠? 그럼 실질적 조건 변경에 해당하고 그러면 우리가 계산기에 있는 자료는 필요가 없어요. 새로운 이자를 가지고 구해주시면 돼요. X 3년초 이자율이 12%이기 때문에 12% 3년 현가계죠. 7118 금액 구해서 적어주시면 돼요. 자, 427080. 자, 요게 조건 변경 손익이죠. 구해주시면 579 481 마이너스 427080 152 401. 자, 조건 변경으로 인식될 조정 이익은 동그라미 5번이 정답이죠. 바로 나오니까 답 골라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한번 풀었고 5번에 대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복합금융 상품 문제네요. 이까지만 봤을 때는 난이도가 쉬운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5번도 이어서 풀게요. 신주유수권 부사채의 40%가 행사됐으며 이후 행사되지 않았을 때 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봐요. 자, 이런 거 쭉 볼게요. 자, 저는 대충 뭐 어떤 것들이 보통 중요하게 다뤄지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일단 현금흐름 먼저 표시해줄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X년 1월 1일 표시할 5% 기간은 3년이죠. 하나, 두 개, 세 개, 5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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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원 그리고 1호. 신주유수권 부사채는 요거 복합금융 상품 따로 있고 요거 금융부채 따로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가장 깔끔하게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어요. 자, 더워가지고 좀 보고 갈게요. 자, 동그라미 1번과 2번 한번 동시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얘는 따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위에 거 먼저 현재 가치, 요거 현재 가치. 걔부터 먼저 해줄게요. X1년 이자율이 10%라고 주어져 있죠. 5만원 곱하기 2.4869 메모리 플러스 100만원 곱하기 0.7514 메모리 플러스 MR 눌러주시면은 금융부채에 대한 부분은 875645. 그 다음에 할증금에 대한 부분, 복합금융 상품에 대한 거는 15만원 곱하기 0.7514 금액 구해주시면은 112 695 두 개 더 해주시면 988 340 얼마에 발행했는지 봐요. 사채 액면 발행하였다. 100만원을 발행했으니까 초과되는 부분이 자본 항목이죠. 신주유수권 대가라는 부분 11660. 자, 이제 자료를 보실게요. 동그라미 1번 X1년 초 인식될 신주유수권 대가는 124355다. 아니죠. 동그라미 2번 X1년도 이자 비용은 87560이다. 두 개 더 해가지고 금액 구해주시면 10% 구해주시면 아니죠. 동그라미 3번 신주유수권 행사 시 자본 증가액은 454 254이다. 자, 신주유수권이 행사될 때 자본이 증가하는 부분은 현금 돈 받는 금액이랑 요거 상환할증 없어지는 부분이 계산해 볼게요. 예, X형까지 가면 112 695 곱하기 1.1 여기까지 갔을 때 1, 2, 3, 9, 6, 5잖아요. 몇 퍼센트 행사됐죠? 40% 곱하기 0.4 곱하기 40만원 돈 받은 금액 해주시면은 449589라는 금액이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돈만큼 그만큼 받죠. 그러니까 3번은 정답이 아니죠. 4번은 X년 초 신주유수권 행사 직후 상환할증금을 포함한 사채 잔고 금액은 1037 174이다. 구해보죠. 예, X년도 1월 1일 금액 먼저 구하면 87564 곱하기 1.1 마이너스 5만원 913 210 얘 구해주시면
112 69 곱하기 1.1 마이너스 곱하기 0.6 74 379 정답 아니죠. 동그라미 5번 x년도 이자 비용은 98 758이다. 보여볼게요. 91310 곱하기 0.1 명분 플러스 맞네 74379 곱하기 0.1 명분 플러스 MR 눌러주시면은 맞죠. 5번에 해당한 정답은 동그라미 5번이 맨 마지막에 나와서야 답이 나왔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문제 6번 풀어볼게요.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봐요. 뭐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 자, 매제가치 접근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주식 선택권인데 현금 결정이랑 유사하게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행사된 주식 선택권은 모두 회계연도 말에 행사되었으며 주식 선택권과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세무가 X3년도에 인식할 보상 비용과 X4년 말 재무상태표에 보고할 주식 선택권은 얼마인지 구하시오. 네 번째 정리해 줄게요. PQM 구하고 X년도, 2년도, 3년도 구해주신 다음에 P 먼저 현금 결정과 유사하게 내재가치 접근법이기 때문에 연도말 주가 주가 차익을 하는지를 먼저 봐요. 만기 6년이고 1년금에서 40원이고 행사가격은 50원, 부율의 주가는 50원. 일반적인 부여이기 때문에 뭐 돈을 받고 자 행사가격이 50원이잖아요. 그럼 주가와 행사가격의 차이만 비용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게 매제가치죠. X년도 매제가치는 3원, X년도 매제가치는 5원, X3년도 매제가치는 10원. 여기까지 구해주시고 일단 N 정리해줄게요. 기간은 가득기간 3년이었고 정하는 거 없었기 때문에 3분의 1, 3분의 2, 3분의 3. 일단 Q는 인원이 변동되는 게 있는지 자 밑에 있죠. X1년 중 실제 퇴사자는 5명이고 미래 예상 퇴사자는 12명이다. 총 17명 퇴사. 그러면은 83 곱하기 20. 그 다음에 이번 X년 중 실제 퇴사자는 8명. 사실 여기 적을 필요 없어요. 밑에 3년도만 구하는 거기 때문에 X년 중 총 13명 퇴사했고 미래 퇴사자가 7명. 80 곱하기 10. 그 다음에 3년도에는 최종 가득자 72명 나와있죠. 72 곱하기 10. 그 다음에 3년 말에 행사한 인원이 있는지 봐요. 3년 말에 행사한 인원 없죠? 그러면 요거 두 개 차이가 물어보는 X3년도 인식할 보상 비용 그러면 구해주시게요. 10 곱하기 72 곱하기 10 명분 플러스 7200이죠. 그 다음에 요거 구해줄게요. 5 곱하기 80 곱하기 10 곱하기 2 나누기 3 금액 구해주시면은 4533이라는 금액이 그 A에 대한 답이고 4533 차이 4533이 3년도 인식할 주식 보상비용 4년도는 재무상태표에 보고할 주식 선택권은 얼마죠? 4년도에 행사된 주식 선택권 수량이 있죠. 현금 결정이랑 똑같이 가주시면 돼요. 뭐 이렇게 보여볼까요? 행사분, 미행사분, 행사분, 미행사분. 행사분 10원 인식했어요. 근데 4년도에 실제로 얘가 얻는 이익은 20원이죠. 10원만큼 비용 잡아주시면 돼요. 곱하기 수량 400개. 미행사분은 자 공장 가치만큼만 인식해주면 돼요. 720개 썼는데 나머지 320개가 남아있겠죠. 공장 가치 그 내재 가치 증가분이 10원이죠. 마찬가지 10원. 금액 구해주시면은 7,200원이 정답이고 3번이 정답이에요. 3. 문제 6번에 대한 정답은 3번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들이 조금 있네요. 자 문제 8번 볼게요. 그럼 뒤에 문제들이 아마 조금 적게 걸릴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온다 하면 멘탈이 많이 갈렸을 거라 생각이 돼요. 몇 가지 풀었을 때는. 자, 문제 8번 풀어볼게요. 제품 판매 시 배분된 계약 부채 할인 금액 이거는 뭐 금방 구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수행의무 몇 개 있는지. 자 제품 A 제품 수행의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할인권이 있네요. 할인권이라는 수행의무 별도의 수행의무 2개. 그 다음에 구해볼게요. 개별 판매 가격 구해볼게요. 제품 원래 얼마죠? 제품은 2,000원인데 할인권을 더 붙여서 파는 거죠. 할인권의 가치는 얼마일지 구해볼게요. 원래는 10%의 할인권이 고정된 할인권이 있어요. 근데 30% 할인권이 있으니까 추가해서 사용할 수 없다면 실제로 고객이 얻는 이익은 20% 할인이죠. 그러면 1,500 곱하기 80% 사용하고 20%의 할인권 이익을 얻는다. 그러면 구해주시면 할인권의 가치는 240원. 두 개 다음에 원래 240에 파는 건데 합쳐서 2,000원에 파니까 할인권 금액은
240 나누기 2240 곱하기 2000 그럼 구해주시면 240 나누기 240 곱하기 2000 214 동그라미 1번이 정답이 되고 문제 8번에 대한 정답은 1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자, 모든 문제가 많이 걸려있지는 않을 거예요. 문제 9번 풀 수 있겠지만 말문제니까 일단 패스할게요. 그 다음에 문제 10번 재고자산 재무제표의 표고 부가할 매출효과를 구하시고 재고자산은 저는 항상 동일한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줘요. 자 자료 정리 먼저 할게요. 가중평균법 실질재고 조사법을 사용하고 있다. 자 실질재고 기초재고 설립됐으니까 없을 거고 단계 매입재고 먼저 보여줄게요. 자 매출을 먼저 보면은 300 곱하기 100 메모리 플러스 그 다음에 300 곱하기 120 메모리 플러스 400 곱하기 130 메모리 플러스 잠시만요. 자, 300 곱하기 100 메모리 플러스 일단 풀어볼게요.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재고 매입 부분을 다 정리해줘. 11만 8천원 차변 총금액은 11만 8천원이랑 금액 그 다음에 기말은 장부수량 곱하기 취득원가로 출발해 주시면 돼요. 취득원가가 현재 얼마인지 걔 먼저 구해볼게요. 계속 기록법이 아니니까 중간중간에 기록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재고자산 매입한 게 300개, 300개, 400개 여기 나와주시면 돼요. 취득원가 곱하기 장부수량 매입 수량이 지금 현재 1000개, 매출 수량이 현재 600개. 그러면은 400개 곱하기 118원, 118 곱하기 400개. 여기서부터 출발해 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거 빼요. 매출원가는 70805부터 시작. 가정을 보는 거죠. 평가손실과 감모손실과 평가손실을 어떻게 지급할지. 자, 정상감모와 평가손실을 매출원가에 반영한다. 일반적인 유형이죠. 손실형 가치가 110원이고 감모손실 먼저 반영을 해볼까요? 감모손실을 추정하게 돼 있죠. 조금 복잡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몰라요. 알 수 없고 그 다음에 얘를 알 수 있죠. 평가손실이 2960이다. 자, 지금 개당 8원씩 손실이잖아요. 손실형 가치가 110원이라고 하면 2960 나누기 8 해주시면 수량이 370개가 나와요. 그러면 실제 수량이 370개라는 소리니까 여기 감모 수량이 30개 곱하기 118 30 곱하기 118 3540 중에서 80%는 정상 감모는 매출원가에 포함한다. 2832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평가손실은 전부 다 여기 나와있죠. 6960만큼 매출원가에 포함한다. 그럼 요거를 정리해주는 게 매출원가 구하는 정답이 될 거예요. 78,800원 2832 2960 76592 정답은 4번이 될 거예요. 구해주시면 돼요.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자, 11번 매각 계정은 패스할게요. 그 다음에 12번 말문제, 13번 말문제, 그 다음 14번에 대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재평가 유형자산에 대한 문제네요. 포괄손익 계산서에 단기 비용을 인식될 금액이 얼마인지 구하시고 유형자산 그림 그리면서 쭉 풀어주시면 돼요. X1년도 1월 1일 기획양치 2,000원부터 시작. 일단 볼게요. 첫 번째 상각을 먼저 해주셨어요. 정액법 총 상각해야 될 금액은 2,000원에서 잔존가치 뺀 금액 1,800원. 내용이 5년이니까 1,800 나누기 5 360만큼 상각되고 나면 금액은 1649 이게 X년 말. 잘 볼게요. X년 말 공정가치와 회수 가능가액은 1,800원으로 동일해요. 1,800원만큼 재평가를 하죠. 플러스 160원. 자, 이제 재평가할 때는 우리가 주의해 주셔야 할 부분이 사용하는 기간 동안 대체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무게 자체를 파악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료에서 대체하지 않는데요. 그러면은 재평가 후 금액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죠. 1,800원 마이너스 잔존가치 빼는 1,600원이 삼각해야 될 금액. 남은 내용의 수는 4년이니까 나누기 4. 자, 400원만큼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되겠네요. 1,400원. 다음에 자료 보시면서 X2년 말 공자가치는 1,300원이고 회수 가능가액은 1,100원 더 낮죠. 더 낮고
처분 부대행과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손상 징후가 존재한다라는 말과 동일해요. 그러면 여기는 회수 가능가능한 표시. 내려가는 금액. 이격은 잔액만큼 옵시아의 손실. 나머지 금액은 140원만큼 내놔요. 뭐 물어보고 있죠? X년도 포괄손익 계산서의 단기 비용으로 인식된 금액 구하시고 2개 더해서 답 구해주시면 540원. 4번 구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문제 15번 문제 구해볼게요. 11번이 아니라 14번이죠. 14번. 문제 15번. 어떤 문제인지 볼게요. 자, 유형자산이죠. 유형자산이고 X 3년도 포괄손익 계산서의 단기 비용을 인식할 금액을 구하시오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보조금 문제죠. 보조금 문제. 자, X년도 1월 1일. 자, 시작할게요. 기계장치 5만원에 구입하였다. 5만원. 우리가 자, 지방자치단체부터 전액 자금을 전액 차입하여라고 적혀있어요. 얘 먼저 구해볼게요. 금융 부채죠. 차입금. 매년 말에 1%. 5만원에 1%가 얼마죠? 500원이죠.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마지막에 5만원. 그 다음에 봐야 될 부분 맞죠? 5년 말 상환. 그 다음에 매년 말 1% 이유. 네, 맞아요. 이자는 10%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금융자산 부채는 항상 공적 가치로 계산한다라고 생각하면 가장 편해요. 자, 계산해 줄게요. 500 곱하기 3.7908 메모리 플러스 5만 곱하기 0.6209 메모리 플러스 에만 눌러주시면 잠시만요. 5만 곱하기 0.6209 그 다음에 500원 곱하기 0.37 3.7908 메모리 플러스 에만 32941 32941 이게 금융부채죠. 32941 자, 돈을 5만원만큼 받았어요. 금융부채 공적 가치는 32941 더 받았죠. 이게 보조금. 지원받은 목적.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익이에요. 근데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보조금 성격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계산되는 금액은 5만원과 32941 32940 940의 차이 17060 17060 이제 문제 풀어주시고 자료에서 정액법 생각한대요. 정액법은 생각 비율 자체가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체감한 금액으로 감가상각비 계산해 주셔도 돼요. 다만 여기 단기 비용을 물어봤기 때문에 자산차감법인지 부채인식법인지 걔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산차감법 사용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감가상각비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비용을 인식하거든요. 두 개 차감해요. 잔존가치도 없고 5만원 마이너스 보조금 17060 순장부금액 31940 나누기 기간이 5년이잖아요. 5년 나누기 5 한 금액이 예 자산 관련돼서 나타나는 6588 비용이 비용. 두 번째 부채가 있으면 이자 비용. 항상 당기손익이나 비용이나 물어보면 놓치는 부분 있는지 없는지 유의하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자주 드렸어요. 32941 1월 1일 금액이잖아요. 곱하기 쭉 계산해 줄게요. 곱하기 1.1 마이너스 500원 곱하기 1.1 마이너스 500원 이게 X3년 1월 1일 곱하기 10% 해주시면은 부채에 대한 비용이 나오겠죠. 3881 두 개 더 해주시면 6588 10469 1번이 정답이죠. 1번 정답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다음 문제 풀어줄게요. 자, 시간이 뭐 조금 걸리는 문제들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죠. 자, 이럴 때는 멘탈 관리를 좀 잘 해주셔야 돼요. 실제 시험장에서는 16번은 자본화 차이분가. 자본화 차이분가는 시간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에요. X1년도와 2년도 두 개 동시에 물어보고 있네요. 일단은 바로 틀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첫 번째 파악해 주셔야 될 대부분 X1년도 연평균 지출액이 얼마인지 4월 1일 착공이고 쭉 나오죠. 10만원 곱하기 9 나누기 12 메모리 플러스 3만원 곱하기 2 나누기 12 메모리 플러스 MR 눌러주시면은 연평균 지출. 다른 거 없죠. 8만원 그 다음에 X1년도 특정 차입금 구해줄게요. 특정에서 관련된 거 A죠. 9만원 곱하기 9 나누기 12 있던지 없던지 간에 여기는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좋아요. 67,500원 거기 옆에 있는 이자를 곱해가지고 3% 곱해가지고 2025 적어주시고 나서 딴 데 쓴 거 있는지 없는지 봐요. 자료에서 3만원을 네,
이체하였다 적혀있죠. 3만원 곱하기 5, 6, 7 3개월 3 나누기 12 7,500원 마이너스 빼주시고, 그 다음 이자율이 2%. 그럼 2% 곱해서 그냥 그대로 빼주시면 돼요. 150. 그리고 나서 계산. 일반 차입금 대상 연평균 지출액 얼마인지 자, 2개 빼주시면은 2만원이죠. 2만원 빼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보는 거죠. 한도 체크를. 일반 차입금 뭐 있죠? BC 있죠. 6만원 곱하기 8 나누기 12 4만원. 옆에 있는 이자를 곱해가지고 위에 적어요. 2,000원. 그 다음에 C 3만원 곱하기 4 나누기 12 해서 만원 위에 적어요. 옆에 있는 이자를 곱해서 위에 적어요. 한도 체크. 자, 5만원이고 2만원이죠. 한도에 안 걸린다는 말이에요. 이자를 계산해줄게요. 3 나누기 5 6%니까 6% 곱한 거 1,200원이 일반 차입금. 2개 더 주시면 2025 마이너스 15. 특정 차입금은 1875. 일반 차입금은 1200. 2개 더 해주시면 3075. 자, X는도 그럼 1번 아니면 2번이 정답이에요. 이제 X 연도로 구해야 돼요. 그러면 다기간이면은 전에 한 거 포함하는지 안 하는지 안 한대요. 안 하면 그대로 구해주실게요. 얘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문제 자체가 계산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X 연도 13만원 곱하기 완공일이 10월 31일 곱하기 10 나누기 10 메모리 플러스. 그 다음에 2만원 곱하기 9 나누기 10 메모리 플러스. 2만원 곱하기 7, 8, 9, 10 7, 8, 9, 10 4 나누기 10. 그럼 그 중에는 X년도 연평균 지출액은 13만원. X년도 특정 차입금은 잘 보시면서 특정 차입금이 A 있잖아. 9만원 곱하기 10 나누기 12 75,000원 적어주시고 나서 옆에 있는 이자를 3% 곱해서 적어줘요. 225 빼야 13만원 나누기 75,000원 빼주시면은 55,000원이 일반 차입금 대상 연평균 지출액이구나. 좀 안 나와가지고 바꿔서 풀게요. 그 다음에 이제 알고 하면서 한도 체크. BC 6만원 곱하기 8 나누기 12 4만원. 옆에 있는 이자를 곱해가지고 위에 적어주고. 다음 C 3만원 곱하기 4 나누기 12 만원. 옆에 있는 이자를 곱해서 적어주고. 볼게요. 5만원이고 15,000원이죠. 한도에 걸린다는 소리예요. 3,000원이 일반 세금이죠. 2개 더 해주시면 560. 동그라미 1번이 정답이에요. 문제 16번은 동그라미 1번이 정답. 다음 문제 풀어줄게요. 문제 17번. 계속 쭉 풀게요. 좀 있으면 답 나오겠다. 빨리 풀게요. 자, 자료에서 X 1년 말 재무상태표에 보고된 제품 보증 충당 부채를 구하십니다. 충당 부채 문제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기간을 봐요. 이전 기간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자료에서 X 1년 초에 생산이 돼요. 그럼 기간이 끝났을 리가 없죠. 3년의 보증 기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충당 부채는 설정액 마이너스 X 1년도 발생액이에요. 발생액. 발생액은 나와있죠. 만원. 그럼 설정액만 그려주시면 설정액을 얼마인지. 자료 볼게요. 현재 가치하라는 소리죠. 회계연도 말 발생. X 연도 볼게요. 1800 곱하기 20% 매월 플러스. 그 다음에 3000원 곱하기 50% 매월 플러스. 그 다음에 7000원 곱하기 30% 매월 플러스 MR. 그려주면은 3960이 X 2년 말. X 1년 말에 설정해야 되는 금액. 요거는 얘를 고려해줄 필요가 없는 게 X 1년도 발생액은 설정액에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럼 기말 시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예상되는 자산 유출 금액만 구해주시면 돼요. X 년도 금액 구해주시면은 현재가 두 개 확률 가정평균을 해보니까 3960이에요. 1년 할인해야 되니까 할인율이 얼마죠? 10%니까 즉 0.909 곱해주시면 되고 3년에 대한 건 3년에 대한 예상되는 자산 유출. 회계는 예상되는 자산 유출을 미리 항상 비용으로 적어요. 3,000원 곱하기 30% 메모리 플러스 4,000원 곱하기 60% 메모리 플러스 5,000원 곱하기 10% 메모리 플러스 MR 눌러주시면 3,800원. 얘는 1.1에 523. 여기 평가계수는 0.864 보여주시면 되죠. 3960 곱하기 0.909 메모리 플러스 그 다음에 3,800원 곱하기 0.864 메모리 플러스 MR 눌러주면 6740이라는 금액이 나오고. 자, X년도에 1,000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영업손실은 제품보증 충당부채가 아니죠. 제품보증 충당부채가 아니기 때문에
답은 6740이 정답. 문제 17번 2번 이 정답. 미래 예상되는 손실은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난 문제 18번 문제 풀어볼게요. 연수학계법 X년도 감가상각비를 구하시오. 상업적 실질이 있고 뭐 나오는 거 보니까 교환에 해당하겠네요. 네, 교환 나오죠. 교환 문제 쉬워요. 자, 첫 번째 파악해야 될 부분은 이게 원칙에 해당하는지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구해주시면 상업적 실질은 보통 항상 존재해요. 원칙 같은 경우에는 뭐 공자 가치가 그냥 둘 다 있거나 내가 제공한 자산의 공자 가치가 더 명백하다. 예외적인 경우는 내가 받은 자산의 공자 가치가 더 명백하거나 내가 제공한 자산의 공자 가치 자체가 없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원칙에 대한지 예외에 대한지 자, 신뢰성 있는 측정 가능하고 국세의 공자 가치보다 명백하다고 가정한다. 세무의 공자 가치가. 자, 현재 내가 제공한 자산, 세무의 제공한 자산 자체가 더 명백하죠. 원칙에 대한 경우. 원칙에 대한 첫 번째, 내가 지금 나가는 잔고금을 보죠. 이게 7,000원짜리 나가. 두 번째, 원칙에 해당하면 처분 손익을 먼저 인식해요. 공자 가치 얼마죠? 자, 내 거 공자 가치. 안 나와 있네요. 안 나와 있으면 나중에 적어. 나중에 적으면 되죠. 자, 세 번째가 주고받은 현금이에요. 내가 추가로 지급하였다. 현금. 처분 손실이 나와 있죠 지금. 처분 손실이 1,000원 나와 있죠. 현금 500원. 마지막에 오는 게 내가 받은 자산의 기계 잔고액. 7,500원, 1,000원 빼면 6,500원. 자, 여기부터 시작하라는 문제. 취득한 기계장치 관련해서 설치 장소 준비원가, 설치 원가를 지급하고 즉시 사용하였다. 자산을 의도 가능한 용도로 이르기 위해서 관련된 비용은 자산화 지키는 게 원칙이에요. 5,500. 설치하기 위한 건 1,000원 더해주시고. 취득원가는 이거죠. 연수학계법이다. X 2년도의 상각비를 구하라. 연수학계법은 총 상각해야 될 금액 가지고 출발하죠. 잔존가치 500원이죠. 500 곱하기 3, 2, 1, 6으로 출발해서 자 이제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취득 시점이 7월 1일이죠. X년도 상각비를 구하라고 하죠. 그러면 얘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예요. 자, 3 하면 X년 7월 1일부터 X년 7월 1일까지의 상각비 그 중에서 6개월만 X년도에 속하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2 해주면은 X년 7월 1일부터 X3년 7월 1일까지니까 6개월 거치니까 곱하기 6 나누기 12 바로 계산기로 답을 구해 주실 수가 있어요. 얘 먼저 계산 1.5 플러스 1 나누기 6 곱하기 여기 삼각해야 될 금액이 7,000원이죠. 7,000. 2917 이 정답이 됩니다. 문제 18번에 대한 정답은 그래서 2917 4번이죠. 이렇게 구해주십니다. 그다음 문제 19번 풀어볼게요. 자, 세무의 X년도 기본 주당이익을 구하시오. 기본 주당이익인데 자료가 좀 많아요. 당할 필요 없어요. 천천히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주당이익 문제 푸실 때는 분자 먼저 정리해 주는 거예요. 단기순이익 1,000만. 두 번째, 보통주 기속이익이니까 다른 자본 항목에 손익들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요. 쭉 보시면서 유통 우선주 5,000주 있고 누적적이면 배당 10%가 하나 나오죠. 가장 자주 나오는 유형이에요. 5,000주 곱하기 5,000원 곱하기 10% 250만 원. 자, 우선주에 대한 배당은 잠깐만 해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자료 보시면서 다른 자본 항목의 손익들은 없죠. 오케이. 없으니까 부당 정리 끝났어요. 분모전 X년도 1월 1일. 현재 주식수가 몇 주죠? 유통보통 주식수는 만주이다. 만주부터 출발해 주실게요. 보통주의 변화만 파악해 주시면 돼요. 3월 1일 주식 배당 보통주가 늘어나죠. 8,000주 증가. 그 다음에 4월 1일 유상증자 4,000주인데 발행금액 5,000원인데 공정가치보다 저가 발행하죠. 제3자 배정이라는 언급이 없으면 1분의 유상증자, 1분의 우상증자 이렇게 주셔야 되겠죠. 4,000주 곱하기 돈 받는 금액이 5,000원, 2천만 원 나누기 공정가치 만주 만원 내주시면 2,000주는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인데 2,000주는 우상증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각각의 비율대로 배분해 주시면 각각의 비율대로 그대로 해주시면 되죠. 두 값이 2만주니까 1,000주 여기 800주 여기 200주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네요. 다음 세 번째
9월 1일 자기 주식을 취득하였다. 마이너스 4359. 그 다음에 12월 31일 날 전화우선주 전환 청구돼서 발행되었다. 상관없죠. 기말 시점이니까. 12월 31일 날 우선주. 보통주 보여줄게요. 맨 마지막 보니까 위에가 달라져요. 위에가 달라져. 일단 밑에 먼저 볼게요. 11,000 곱하기 메모리 플러스 8,800 곱하기 10 나누기 12 메모리 플러스 2,200 곱하기 9 나누기 12 메모리 플러스 4350 곱하기 4 나누기 12 메모리 마이너스 MR 눌러주시면은 18533. 기중에 전환된 전화우선주에 대해서는 전환일까지 기간에 대해서 우선주 배당금을 지급한다. 잘못 생각했어요. 전화우선주가 기말이죠. 상관없죠. 낚시죠 그냥. 250만원 받고 그대로 보여주시면 돼요. 750만원 나누기 MR 405가 정답이에요. 문제 19번의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여주시면 돼요. 자, 20번은 말문제니까 패스하고 21번 풀어볼게요. 리스트죠. 리스트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예요. 유형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한번 볼게요. 유형 뭐 금융 리스트 체결하다, 종료 시점에 확실하다, 고정 리스트를 구하시고. 기본 유형이네. 기본 유형은 시간이 좀 덜 걸려요. 볼게요. 쭉 보시면서 제대로 나오고 있나? 잘 제대로 되고 있고. X1년도 1월 1일 리스트 기간이 3년. 고정 리스트로는 매년 말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 하나, 두 개, 세 개. 근데 모른다. 얘를 구하라. 이렇게 나와있죠. 공자같이 나와있고 내용이서 나와있고 잔조같이 없고 정의법 삼각한다. 리스트 기간 종료 시점에 이거 확실하다. 자, 얘는 개념은 나중에 이해를 위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리스트 전체적인 부분. 다른 공자같이 있죠. 그리고 주고받은 현금 있죠. 그만큼 리스트를 뽑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뽑아내야겠다. 근데 주고받은 현금 없고 차대가 항상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리스트 채권이다. 그럼 이제 구하실 수가 있겠죠. 이자율이 내절 10%잖아요. 2.4869 알파 얼마 받는지 모르는데 알파. 그다음에 40만원 곱하기 0.7514 300 5202 200만원. 밑에는 기말 시점 맞죠? 리스는 매년 많이 지급한다. 200만원 마이너스 300 520 나누기 200만원 마이너스 300 520 나누기 2.48. 그럼 보여주시면은 683 373 683 373. 21번에 대한 정답은 3번이에요. 보여주시면은 22번 법인세 회계에 대한 거 말문제니까 패스. 23번 말문제 패스. 24번 문제 풀어볼게요. 마지막인가요? 자본에 대한 문제고 배당에 대한 문제죠. 이 부분도 자본이 올해 2차 1순위 주이기 때문에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근데 1차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가볍게 한번 보자. 자, 어떻게 구할까요? 보통주, 우선주 체크를 먼저 해요.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거 과거 시점 X6 이거 현재 시점 결의되었다. 총 결의된 금액이 60만원이라는 금액이에요. 우선주가 누적인지 아닌지 봐요. 누적이죠. 그럼 자본금의 배당률 3% 6만원만큼 전에 거 지급해야 돼. 전에 거 지급해야 돼. 당기 거 지급하고. 보통주 배당률이 2%네요. 보통주에 대한 거 배당 줄까요? 800만원 곱하기 2% 16만원 지급. 남은 게 얼마죠? 6만원 16만원 34만원만큼 빠지고 남은 게 26만원이죠. 26만원 자, 곱하기 자본금의 비율대로 자본금이 10분의 우선주 자본금이 260 곱하기 0.2 하면 52,000만큼. 이제 한도 체크 두 개 더하면 112,200,000원이죠. 한도가 얼마만큼 걸려있죠? 5% 부분 참가죠. 그럼 200만원 5% 곱해주시면 10만원이 한도예요. 그러니까 10만원밖에 못 받아요. 이렇게 보여주시면. 그래서 우선주에 대한 거 먼저 보여주시면 6만원, 4만원, 22만원. 나머지 금액을 보통주에 배분해 주시면 돼요. 자료에서 보통주의 배당금을 구하시고 60만원 마이너스 우선주에 대한 배당금 22만원 빼주시면 38만원이 정답이에요.
문제 24번에서 나온 정답은 38만 원. 2번이 정답이고 답은 이렇게 나올 거고. 자, 몇 문제 풀었나요? 난이도가 어려운 편인 것 같아요. 그 문제 자체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14문제 이제 풀어드렸는데 나머지는 말문제나 일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그냥 가볍게 감으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풀이는 여기까지 하고 좀 있으면 답 나오겠네요. 한번 지금 1시 50분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좀 자세한 풀이 과정이나 자세한 이해나 이런 것들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